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봅니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기현 첩보의 최초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첩보의 원천이 그러니까 경쟁 후보 캠프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부시장으로 확인이 되면서 검찰은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단순 하명 수사를 넘어서 이제 불법 선거 개입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행정관은 어떻게 아시는 사실입니까? 작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 방문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언제 가신 겁니까? 어떻게 가신 겁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 최초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이 얘기,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인 송병기 부시장이 이 최초 제보자였다. 이 의혹이 간단치 않아졌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에서 브리핑할 때는 정치권에 몸담은 인사가 아니다, 공직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 이 제보를 한 시점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제보를 했던 2017년 10월에 이미 공직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울산시와 울산시 교통정책연구원 등에서 나온 다음에요. 송철호 시장 후보의 캠프에 2017년 8월부터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출신이고 지금 공직자라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제보를 했을 때는 공직자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송철호 시장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은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해서나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 양심을 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양심만 믿어주기에는 선거 캠프 소속의 인사가 제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크나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첫 번째 해명을 할 때 행정관과 이 인사가 캠핑장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 했고 SNS를 통해서 메시지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그 캠핑장이 야영하는 곳이 아니라 선거 캠프였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고 실제로는 SNS도 아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밝혔다고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할 때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브리핑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 인물탐구를 잠깐 해볼게요. 당선의 1등 공신, 2003년에 울산시 교통기획과장이었고, 자, 울산 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4년 전에 지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조심부장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네, 부분? 그렇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예. 울산시 교통기획과장으로 들어온 게 2008년입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울산시 3급 건설국장으로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당 출신의 광역단체장과는 굉장히 돈독하게 지냈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2017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는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2008년부터 2017년 8월 전까지는 한국당 계열의 광역단체장과 사이가 좋게 지내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는 울산시 경제부시장 1급으로 재직 중인데요. 바로 청와대 첩보, 문제의 첩보를 한 시점이 2017년 10월로 밝혀진 겁니다. 2017년 10월은요. 공교롭게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그 비위 혐의가 청와대의 첩보로 제보된 그 시점입니다. 조진 부장 그러면 이 선거 개입 의혹에 좀 더 짙어지는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캠프에 합류했고 그리고 10월에 청와대에 첩보를 제보했다. 이 두 가지 행보만 봐더라도 뭔가 무게가 실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2달 뒤쯤에 청와대의 문제의 첩보를 제보하게 되죠. 그 첩보라는 것은 송철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받던 한국당 후보,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첩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첩보를 기획해서 제보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이것이 공직선거법 86조에 기술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획 혐의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병기 부시장은 어떻게 김기현 전 시장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의혹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그는 김기현 전 시장의 과거 측근이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왜 인연이 악연으로 변했는지 송병기 부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의 뭐 스토리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정가나 이런 데도 나온 얘기인데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전에 누구죠?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박맹호 시장이 이제 상정했어요. 그때는 속된 말로 이 송병기 시장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맹호 시장과는 굉장히 돈독가세였는데 김기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네요. 예,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이제 그만두면서 김기현 울산시장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교통국장이라면 사실 시청에서는 굉장히 요직이거든요. 원래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건설, 교통 여기가 사실 좀 노른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요직이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시장하고 좀 사이가 멀어졌었다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인데. 그래서 자유한국당 계열 시장 밑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당시에 현직 시장인 김기현 시장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나서 상대인 민주당 캠프로 옮겨가고 그리고 캠프로 옮겨가면서 국무총리실의 행정관과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비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캠프에 몸담았던 후보가 당선되고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3급으로 퇴직했는데 2급 건너뛰고 1급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이러니 까마귀 나자 배가 마구마구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어떤 의혹들 첩보를 제보하고 그리고 나서 송철호 시장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가로 경제부시장이 영전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뒷말들은 나오는 것인데 그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만 작년 3월 16일 날 울산경찰청이 그 울산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때 김기현 전 시장이 한국당 후보 공천을 받은 날이죠. 이때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 실장이 레미콘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을 질책했다는 송 부시장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를 통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영장도 발부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 입증된 팩트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개입 의혹이 이렇게 울산 말고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 아마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인연도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봅니다. 우리 송철호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예, 정말 참 고맙죠. 지금까지 무려 6번 그렇게 이제 낙선하면서 정말로 그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 송철호 그 길을 좀 걸어오고 계신 거죠. 이 사건이 좀 더 커지게 의혹이 보이는 이유가 지금 현직 대통령과 현직 울산시장의 관계 때문에 이 선거 개입 의혹이 좀 더 저희가 부각이 된 거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소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송철호 이 세 분의 막역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집권 세력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의를 혁파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았었고 그런 측면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동일한 길을 걸어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계셨던 집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상당히 바랬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 당시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계속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이 계속 집권을 더 오래 해야지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지역이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TK 지역으로 보수 진영, 그러니까 탄핵 세력들을 고립시켜내서 소위 PK까지 확장되게 되면 그 진보 진영이 참 장기적인 좀 집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소위 민주당의 전략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이것이 뭐 경찰의 수사랑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이것이 만약 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측면들이 소위 원칙과 소위 규칙들을 어기게 된 하나의 근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도 이것들을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 예를 들면 이런 과당적인 경쟁이나 생각들이 이런 문제들로 만약에 검찰의 수사 내용이 맞다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소위 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됐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맞다고 생각했던 측면들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다 선이니까 그 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틈들이 커져서 제가 볼 때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 당선의 1등 공신인 이 송병기 부시장의 행보를 과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알고 있었을까요? 13%에 가까운 표 차로 이겼는데요. 이 시민의 그 신성한 주권 행사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그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까지 전부 3분의 2, 이 지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하나의 어떤 이것 촛불혁명에 이은 정말 선거혁명이라고까지 부를 만큼 한번 공수가 바뀌었거든요. 기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송철호 현 시장은 최측근 이 송병기 부시장의 이런 행보를 정말 까맣게 몰랐을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송철호 현 시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시비를 다퉈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앞서 김태현 변호사도 지적을 했지만 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맹우 의원이 시장일 때부터 중역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보통 지역의 정가 정서를 보게 되면 이 송철호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시장 선거도 나오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른바. 그 정치적 동지들이 수없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이 자유한국당 계열 시장 밑에서 승승장구했던 전직 공무원인 이 송병기 부시장을 1급의 경제부시장으로 승진하면서 발탁시켜준 겁니다. 그 직전 급수가 상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이분이 공무원 시절에 너무나 유능해서 또는 선거 캠프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서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비롯해서요. 이것이 선거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1급 부시장이라는 자리를 포상으로 내려준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의 상식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른바 남의 사람이었던 사람을 부시장으로 앉히는 것,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연고가 전혀 없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중역에 발탁하는 것 모두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배경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 제기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몰랐는지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오전 내내 이 사무실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송병기 이 부시장이 오늘 오후에 긴급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첩보는 다 알려진 얘기라는 겁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히 기자회견을 연 이 문제 송병기 부시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본인은 시장 선거, 이 선거의 당선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제보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게다가 이 김기현 첩보는 이미 울산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송병기 경제부장 하고 싶었던 주제는 나는 무죄야 이겁니다. 청와대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송병기 경제부장이 인터뷰한다고 그래서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어제 낮에서도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그리고 어제 저녁 오늘 조간신문에 있었던 송병기 경제부장 얘기들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오늘 송병기 부시장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제 저녁과 오늘 조간에 나왔던 그 톤대로 그대로 가든지, 그럼 청와대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언론 보도는 잘못됐고 사실은 어제 오후에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이 맞습니다. 제가 아마 캠핑장에서 만나가지고 캠핑하다가 SNS로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두 개 중에 어느 거로 갈 것이냐, 청와대와 손을 잡을 것이냐, 선을 긋는 것이냐, 그걸 궁금했는데 저의 결론은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와 선을 긋는구나. SNS 했건 무슨 캠핑가 그건 다 관심 없고, 송병기 부시장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나는 대화 중에서 그냥 그 당시에 떠도는 얘기들 여기저기 취합하고 인터넷 다 떠도는 얘기들 얘기했을 뿐이지 대단한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선거에 개입할 의도 없었어요. 김기현 시장 낙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하고 싶었던 얘기. 왜? 그렇네요. 그래야 본인이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안 생겨요. 아마 오늘 송병기 시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송병기 시장의 저 발언, 오늘 기자회견 내용, 즉 어제 저녁 메인 뉴스,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도됐던 발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저 발언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아직까지 청와대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송병기 부시장은 2년 전 이 첩보를 건넨 기억도 더듬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저 두 사람의 발언 그대로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조진 부장,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분명히 고민정 대변인은 어제 여기는 빠져있지만 캠핑장에서 알던 지인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송병기 부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우선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큰 사건에서 기자들이 가장 쓰기 쉬운 기사, 뭘까요? 바로 진실 공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고 내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계속 반박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제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의혹을 제보를 받았고 이 SNS 메시지를 복사해서 이메일로 전송한 후에 출력했다. 그리고 일부 편집해서 첩보 형태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안부 통화 중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NS도 아니고 통화 중에 한 겁니다. 그럼 더 위험한 거예요. 안부 전화 중에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첩보가 되고 이것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겁니다. 그렇네요. 이것이 지금 청와대의 현 주소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조금 전에 봤던 말 그래픽 CG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왜냐하면 자,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은 2016년부터 다 알려진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다 알려진 이야기를 그렇다면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수사할 가치가 없으니까 안 했겠죠. 2년 동안 수사를 안 했어요. 2016년부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수사로 발전을 했다. 더군다나 한국당 후보가 공천 확정된 날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거는 선거기획의도 명백하게 점점 더 공직선거법 86조에 나오는 선거운동 기획으로 점점 더 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런 상황을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실체적 진실과는 관련 없이 알았어도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송철호 시장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되고 이것은 후보자 당사자가 알았다면 선거 무효, 재선거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인 부장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쳇말로 울산 바닥에 그냥 다 퍼져 있는 얘기니 수사 가치도 없었는데 그거를 송병기 부시장이 전화를 통해서 행정관에게 그게 첩보로 재상전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심각한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어떤 문건 형태도 아니고 SNS 문자도 아니고 그냥 전화통화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할 거는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과 안부 전화를 했다. 친했다는 얘기예요. 민정수석실은 누구보다도 주상 같은 기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인에 가까운 사람과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안부 전화에서 수사 첩보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경찰청으로 하달되면서 울산 시민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가 갑자기 수사로 발전이 된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수사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도 그런 내막이 있었을 것이다.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신원을 왜 안 밝혔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6시간도 안 돼서 고스란히 드러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가 이 첩보를 먼저 요구했다. 울산 동향을 물어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첫 번째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왜 그랬는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취재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 백브리핑 할 때는 청와대 관계자가 뭐 여러 사람 이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시면 알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들도 이 송병기 부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 물론 당일 저녁에 보도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수도 있겠으나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뭐 인격권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언론이 취재해서 금방 알 거라는 것을 짐작을 했다면 송병기 부시장이 야당 소속 광역시의 부시장도 아니고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된 부시장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청와대 민정을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 송병기 부시장하고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브리핑을 했다면 뭐 이렇게 청와대에 말이 바로 뒤집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 안 한 걸로 봐서 청와대가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끌고 나가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도덕성은 두 번째로 하더라도 예. 이 사태에 대해서 팩트 파인딩을 하고 메이킹 디시전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이 능력들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누가 얘기했냐? 울산 동향을 청와대가 먼저 물어봤다 이 부분이요. 그렇죠. 어제 이제 낮에 고민정 대표님 브리핑은 그쪽에서 먼저 얘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데 저녁에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송병기 부시장의 인터뷰는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는데 이겁니다. 근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는 기자회견에서는 송병기 부시장 그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전화통화 와중에 안부를 묻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왔다지 본인이 먼저 얘기했는지 그 국무총리실 소속 문무행정관에 본인한테 물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면 검사가 당연히 이것부터 물을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어제 송병기 부시장의 저녁 인터뷰처럼 청와대에서 요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거계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어이 부시장 당신이 김기현 시장랑 모셨잖아. 뭐 없어? 이거 있는데 그래? 그리고 그걸 듣고 첩보를 작성해서 경찰청으로 넘겼다? 이건 누가 봐도 야당 시장 찍어내기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오늘 송병기 부시장도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을까? 아마 검찰 수사에서 조소의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 거다. 저는 보죠. 네, 제가 어제 송병기 부시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놀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청와대에서 먼저 동향을 요구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수사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과거에 3.15 부정선거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196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 부시장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분의 분석 이해가 됐습니다. 안부 전화하다가 우연히 제보를 했다. 이 청와대 해명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